근데 올해는 저도 정말 뭐 다 에너지 쪽에 여쭤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아주 넉넉하게 지금 네, 뭐 맞습니다.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무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 요즘 에어컨 또 올해 최대 폭염, 사상 최대 폭염이 올 수도 있다라는 또 예보도 나와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에어컨 한참 사실 때고 또 틀 때일 것 같아요. 에어컨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지난 5월 27일에 그 방역 당국에서 에어컨 사용 지침이라는 네. 걸 냈습니다. 거기서 코로나19와 보시면 관련해. 네, 이제 창문을 닫고 네. 에어컨을 사용을 하시되 네. 이제 2시간에 네. 1회 이상 환기를 하시는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하셨고요. 계속 틀어놓을 경우에는 2시간에 한 번은 꼭 환기를 시켜라. 예, 맞습니다. 이제 수시 환기로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필터 청소가 굉장히 네. 중요한 네.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필터 청소를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세균으로 인한 질병 예방뿐만이 아니라 전기 절약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제 에너지가 5% 정도 절감이 되고 전기요금은 27%나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 잠깐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또 더 우리가 여름철에 현명하게 절약할 수 있을까요? 전기요금을. 네, 이 절약하는 방안도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에어컨을 처음 가동할 때는 문을 열고 뭐 이제 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에어컨을 계속 가동 중이실 때는 이제 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통계를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이제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이거를 비교하면 최대 그 전력 사용량이 4.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개문냉방.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본인이 이제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을 하신다 하면 이제 큰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이들 좀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적정 실내 온도라는 게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26도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첨언해드리면은 그 저희가 이런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던 가장 황당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설정 온도를 너무 낮게 하시니까 예를 들면 설정 온도를 한 맞아요. 20도 이렇게 맞아요. 하시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에어컨이 그 20도를 절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어. 이게 만약에 그 에어컨으로 인해서 한 21도 정도만 됐다면 만약에 설정 온도를 21도로 했으면은 전기 소비량이 반도 안 됐을 건데 이게 전혀 20도를 향해서 절대 갈 수 없는 그 목표 온도를 도달하지 설정해 못하는. 놓으시면 근데 생각보다 이게 학교에서 그런 일이 특히 많고요. 아무 학교- 생각 없이 네. 그냥 네. 최저점을 그렇죠. 가장 해놓으시니까. 최저로 그쵸. 해놓으니까. 그리고 네. 집에서도 남편분들 항상 이제 의심하셔야 하는 게 도대체 몇 도로 하고 있는지. 틈만 나면 18도로 바꾸는데요. 네. 그래서 그럼 너무 많이 남편을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네. 투매니 스몰 디시즈. 네. 근데 26도를 정부에서나 26도를 권장하잖아요. 그렇죠? 26도를 권장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보통 이제 그 인체가 그 또 너무 이제 그 실내하고 온도가 차이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냉방병 이른바 그런 것도 생기기 쉽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적어도 실내 온도를 많이 낮추더라도 22, 그다음 한 이제 좀 그 웬만하면 26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은 게요. 더구나 그러니까 실외하고 온도 차이가 한 5 내지 8도씨를 늘 권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이 나면 여름에 이제 되게 더울 때 건강에 한 뭐 안 좋은. 35도씨 밖에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38도 실내를 뭐 22도 이렇게 하면 그 35도하고 22도 차이도 13도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냉방병이 이제 오기가 쉬운데 이 냉방병이 원인은 감기하고 다르잖아요. 감기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거니까 감기랑 다르지만 증상은 감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몸살도 나고 두통도 나고 또 심한 소화불량에다가 설사까지 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 소장님 혹시 가장 효율적인 설정 온도가 있을까요? 그 사실 이거는 뭐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그냥 보셨을 때 그 뭐 실외기가 돌았다가 뭐 이렇게 멈췄다가 돌았다 이런 것들 좀 느끼실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계속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내가 일단 너무 문제가 낮게 있는 겁니다. 설정을 했구나. 네. 실외기가 계속 일하고 네, 있으면 그러니까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현재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뭔가 실외기
특히 이제 문 닫고 실외기 켜셨던가 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뭐 온도 자체를 딱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감으로 아실 수 있는 거는 실외가 계속 돌고 있으면 뭔가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 정부에서 좀 권장하는 그 실내외 온도의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한 35도다 그러면 뭐. 네, 그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실내외 온도 차가 5도씨 이내로 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밖에가 38도인데 막 33도면 너무 더워요. 네, 그때는 너무 더운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낮춰야 되는 수밖에 네, 없긴 네. 없죠. 33도일 때 네. 28도는 괜찮은데. 그렇죠. 네. 예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인체가 생각보다 되게 예민해가지고 24도에서 26도 사이면 좀 쾌적한데 28도만 돼도 엄청 덥다고 또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에너지 진실 혹은 거짓.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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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 조금 사실 그 굉장히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 전기기 있고 특히 에어컨을 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더우면 네. 켰다가 막 네, 네. 조금 시원해졌다 그러면 막 껐다가 막 이런 네.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에어컨을 자주 켰다 껐다 뭐 냉장고 문도 사실 자주 열었다 말았다 네, 그러면 네. 에너지 네. 오히려 너무 낭비다 심하다라고 네, 하는데 네, 맞나요? 뭐 냉장고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일단 열 때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음. 닫고 나서 다시 이제 온도를 유지하려 그러면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그 아까 이게 설정 온도를 너무 많이 낮추거나 낭비하는 경우를 또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또 이제 가정에서 보통 주부님들은 낮에 혼자 있거나 하면 에어컨을 잘 안 틀거든요. 그거 아깝다고. 그리고 네, 또 그렇죠. 이제 틀었다고 하더라도 아까워가지고 금세 또 끄고 근데 또 너무 더워 진짜 못 참고 다시 켜고 막 이걸 너무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2011년 이후로는 인버터형 에어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일정 온도를 자기가 알아서 유지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것이 더 그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 이전 모델, 근데 제가 2010년도에 에어컨을 샀었거든요. 그거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근데 안 고장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인버터형이 아니면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2010년에 되게 비싸게 주고 최신 걸 샀더니 인버터형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안 바꾸고 쓰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전에 이른바 정속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번 얘가 그 가동을 시작하면 계속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중간중간 꺼주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저 이거 너무 궁금해요. 세탁기 네. 빨래 저는 자주 조금씩 돌리는 편인데 아, 네, 네, 예. 네. 어떤 게 한꺼번에 돌리는 게 꽉꽉 해서 한꺼번에 네. 돌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돌리는 게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한 번 돌 때 물과 전기를 같이 소모를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세탁기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그 용량이 있는데 너무 꽉 차게 되면 세탁기 자체가 또 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이에 또 세제 성분이 남거나 때가 제대로 다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용량에 적어도 한 뭐 70 내지 80% 이하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남편이 또 해외에서 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70% 이하. 네.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남편도 이제 혼자 살 때가 있고 제가 또 이제 남편한테 가면 아들이 집에서 혼자서 빨래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정말 다 때려서 다 때려 모아가지고 거의 뭐 다. 양말과 속옷과 에브리를 다 한꺼번에 뚜껑이 안 닫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되도록이면 그 위생상으로도 속옷하고 양말은 좀 분리해서 빨래를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근데 예전처럼 그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지금 요즘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절약해서 그러니까 드럼형 같은 경우에는 낙차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절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건조기 네.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건조기 그거 엄청 에너지 네. 많다더라 뭐 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잘 몰라요. 가전제품 네, 중에서 네. 특별히 이거는 조금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근데 일단 그 저기 지금 말씀하신 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면서 열을 발생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집에 드라이어, 그다음에 요즘에 또 에어프라이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게 전부 다 열과 바람을 동시에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드라이어 같은 경우 보통 한 2000에서 2500와트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이제 그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과 바람을 동시에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쓴다. 근데 제가 이제 살도 많지만 머리숱도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진짜 머리를 말리다가
또 그때 이제 그 미용실을 못 가서 머리가 좀 길었었는데 그 계속 말리고 있었더니 그 한번 저희 집에 그 저기 누전이 돼가지고 너무 이제 그 열이 많이 발생해서 드라이어가 그 정도예요? 누전 차단기가 내려간 적이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 반쯤 말리고 주로 자연 건조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습한 에너지 생활을 몸소 네, 실천하시고 생활에서. 근데 에어프라이어도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약간 전자레인지에서 자연해동. 전자레인지에서 이제 해동하거나 자연해동을 하거나 전자레인지에서 해동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저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에너지를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밥통에다가 밥 그냥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그렇죠. 냉온수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항상 네. 이제 온수가 준비되어 있는 왜 생수통 거꾸로 해놓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늘 그 데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이제 그 본 밥통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밥을 오히려 냉장고에 이제 보관을 했다가 드실 때 전자레인지에 잠깐 데우거나 하는 게 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막 전자밥솥 네. 보면 막 72시간 동안 밥이 있고 네, 이런 네, 데 네, 네, 네. 그러면 그동안 계속 이제 쓸데없는 아.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럼 정말 좋은 팁이신 것 같아요. 열과 바람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네. 생각보다 소모를 많이 해서 네. 드라이기도 누전의 경험을 네, 이제 네, 그럴 정도로. 버리는 네, 네, 네. 냉온수기도 그렇다는 건 진짜 몰랐네요. 냉온수기 그리고 네. 보온밥솥 네. 이런 것들. 저도 사실 요즘 으뜸 효율 기간 중이어서 가전제품 사는 재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사실 굉장히 이거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서큘레이터. 예. 그래서 뭐 막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서큘레이터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선풍기와는 무슨 차이인 건지. 네네. 그러니까 서큘레이트는 보통 보면 일단은 선풍기 이렇게 넓은데 서큘레이트는 작잖아요. 작아요. 네, 예. 작고 이게 원통형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주 고효율로 바람을 한쪽으로 쫙 보내주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시게 되면은 예, 에어컨이 지금 우리 여기도 천장에 달려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위쪽에 달려 있으면서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쵸.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더운 거 위로 올라가고 하면서 대류를 이제 네. 활용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서큘레이터가 그런 대류를 더 빨리 해주게 되니까 효율을 훨씬 더 대류의 높일 수가 속도를 있는 더 거죠. 증폭시켜주는 네. 거군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바람을 쐬어 보면은 바로 앞에서 우선 땀을 잘 식혀주는 건 선풍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팬이 넓으니까 넓은 분미로 바람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있는 열을 빨리 식히는 용도로는 또 선풍기가 선풍기가 괜찮은 좋고, 거죠. 그러니까 약간 네. 나 혼자 조금 이렇게 음. 계속 시원하고 싶으면 선풍기가 좋고 네.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 있는 네, 공기를 네, 조금 네. 흐름을 대류시키고 네. 싶으면 네. 서큘레이터를 같이 써주면 네. 훨씬 효율이 예. 커지죠. 네. 그러면 효율이 커진다는 게 결국은 전기세를 좀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전기료는 그냥 선풍기랑 좀 비슷한가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선풍기냐, 어떤 서큘레이터냐에 따라서 다르고 사실은 그쵸. 이제 다 우리 그 선풍기도 그렇고 그 서큘레이터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그 풍속을 다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풍속이 세지면 당연히 에너지는 더 많이 이제 쓰지만 선풍기는 옛날 제품을 지금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고 네, 맞아요. 서큘레이터는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훨씬- 대체로 다 효율이 또 높은 그쵸. 1등급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한 제품들도 많다고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선풍기 막 30년 썼다고 되게 그러니까요. 그거는 진짜로 바꾸셔야 돼요. 금성이라고 써 있다고 빈티지라고. 네. 그거는 진짜 모터사에 먼지도 너무 많이 끼어 있고 네. 그거는 정말 이제 화재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화재가 일어나면 에어컨이 이제 화재 사고는 더 많긴 했거든요. 하지만 인명 피해는 선풍기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또 선풍기는 바로 옆에다 놓고 틀기 때문에 누전이 근데 그게 일어나면 맞아요. 거의 다 그 노후화된 선풍기 때문에 화재 사고가 많으니까 그거는 좀 교체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황사무님 또 지금 타이밍이 좋지 않으니까 10% 환급. 네. 금속 말고 LG. 네. 삼성도 얘기해 주셔야죠. 삼성, 왜 LG만 삼성. 얘기하세요? 네, 삼성.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에브리 그거 엄청 많던데요. 네. 예, 황사무관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스탄 에너지 생활에서 마지막이 스마트 효율편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효율편은 어떻게 지금 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 저희가 슬기롭게 스마트하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또 두 가지 방안 네.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좀 불필요한 조명을 소등할 필요가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저희 한낮에 창가 앞에서는 사실 조명이 필요 없죠. 조명을 근데도 켜는 켜놓죠. 거랑 끄는 예. 거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좀 조명을 소등을 해주시고 다만 이제 어두운 곳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저희 LED 같은 게 이제 고효율 전등이잖아요. 예, LED 조명을 좀 많이 사용해 주시는 쪽으로.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에너지 소비율 1등급 가전제품을 좀 사용해 주시는 그래서 방향으로. 그 효율 등급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1등급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효율이 네, 맞습니다. 좋은 건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훅훅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팟캐스트 산소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이란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쓰탄 에너지 생활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